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중국의 어떻게 보면 근대화 시기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신문화 운동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신문화 운동은 결국은 중국 전통 사회로부터 모든 국민들이 참여해서 새로운 사상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아주 엄청난 그런 계기가 되어서 이 오사운동, 결국 서구 열강들의 어떤 그 강력한 열강들의 그 침략에 대해서 강력하게 민중 차원에서 저항의 의사를 표현했다라는 것. 이것이 이제 그 이전에 있었던 신의 혁명,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어떤 이익을 뺏어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둘 다 가진 자죠. 저항했던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가진 자고, 또 빼앗겼던 그걸 지키려고 하는 청나라 황실도 가진 자의 사이였다는 거죠. 어떤 대중들의 어떤 시대적 각성, 시대 정신, 그 당시에 우리는 이런 뭐 전제 군주 체제하에서 우리가 착취를 당해왔고, 또한 또 서구 열강들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지경에 처했다라는, 그로부터 새로운 것을 모색해야 된다라는 것은 일부 사람들의 제한적이었다라는 거지. 그 일부 사람들은 바로 손문 같은 사람들, 양계초라든가 그 당시에 어떤 그 사상가 반열에 있는 그런 사람인데, 손문은 그런 사상 플러스 실질적으로 어떤 그 저항 운동의 대표성을 띄었기 때문에 그렇게 중국의, 오늘날에도 중국의 뭐 국부다, 아버지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어찌되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의 혁명은 오사 운동에 비해서는 훨씬 더 어떤 그 민중의 참여라든가 민중들의 어떤 그 왜 우리가 이렇게 저항 운동을 하는지에 대한 각성, 그리고 어떻게 새로운 사상들을 받아들여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야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아주 중국 사회 전체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기회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오사 운동을 전후한 그 많은 그런 그 새로운 학문과 학문을 통해서 새로운 사상, 이념, 제도를 배워온 사람들의 그런 생각들이 대중화된 출판 형식, 예를 들면 신문의 발간이라든가 또 뭐 잡지의 발간,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지. 그리고 그 생각에 대한 동조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겼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런 그 더 많은 대중에게 더 많은 정보를, 그리고 더 많은 새로운 사상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뭐야, 이 어렵게 만들어진 전통시대에 사용되었던 그런 그 팔고문 형식의 한자, 문어체, 배운 사람들만, 맨날 사서오경만 달달달 외웠던 사람들만 간신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글자 사용과 표현 방식을 쉽게 모든 대중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자, 그런 운동이 선행될 수밖에 없었죠. 그게 바로 백화 운동이었어요. 그래서 백화라고 하는 것은 바이화, 말하는 대로 그대로 쓰자. 그래서 이 백화문의 활용도를 높이고, 그 백화문을 통해서 서구 사상과 사회주의 사상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데 기여를 했고, 또 전통 봉건주의 체제, 전제군주 체제에서의 어떤 그런 잘못된 것들을 이러한 백화문을 통해서 비판하는 그런 소설, 이런 것들이 뭐 악규정전, 광인일기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작가인 그런 노신, 루신인데, 그분이 지금까지도 칭송받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사회주의 중국 중화인민공화국의 뿌리는 오사운동의 정신에서 찾아볼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그런 그 오사운동 이후에 그럼 순차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거기에 각성을 해서 했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중국에는 이제 새로운 정치 정당들이 이제 새롭지는 않죠. 그 이전에 국민당이 이미 창당이 돼 있었고 1921년에는 바로 중국 공산당이 상해에서 창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 당시 1921년도를 놓고 보면 중국 공산당은 아유 뭐 존재감도 없고 사람들에 대한 어떤 지지나 이런 것들 어떤 재력이라든가 어떤 군사력 이런 게 전무한 상태였고 단지 소련이 이 공산주의 운동의 세계화를 위해서 뒤에서 밀어주고 있었다라는 것, 그 차이죠. 근데 이제 국민당 같은 경우는 뭐 서구 열강들에 의해서 많이 주목받고 있고 손문이 특히 이제 국제적으로 미국이나 일본을 망명하고 해외 활동을 통해서 많이 알려진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손문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졌는데 어떤 열강이든 간에 딱히 손문을 그렇게 찝어서 손문에게 도움을 줘야겠다. 손문을 키워서 우리와 함께 가야겠다라고 하는 열강은 나오지 않았다. 그런 와중에 바로 이 소련이 또 똑같이 이 국민당에도 손을 내밉니다. 그래서 음으로 양으로 국민당에 도움을 주고 그래서 초기에 국민당의 어떤 그 뭐 정치 조직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소련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민당의 조직이나 공산당의 조직 이런 것들이 뭐 어떻게 보면 상당 부분 공통 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눈치챘겠지만 그런 그 국민당과 공산당을 둘 다 밀던 소련의 뜻은 뭐냐? 그러면 공산당을 좀 키워줘라. 응? 국민당 니네만 크지 말고 함께 해서 그 지금 전국에 군사력을 바탕으로 떨어져 있는 그런 그 군사력을 바탕으로 되어 있는 그 군벌들을 소탕하고 그들을 규합하고 또 국민당과 공산당이 함께 가는 그런 것을 좀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국민당과 공산당의 협력 그래서 국공허조 국공합작이라고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전혀 이질적인 두 정치 집단이 하나로 합쳐졌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장기적으로 존속될 수가 없었겠죠. 근데 그러던 와중에 이제 물론 국민당은 또 그 안에서 국민당 내부적으로 손중산이 죽고 손문이 죽은 다음에 손문의 뜻을 계승했던 손문의 부인 송경령이라든가 혹은 그런 그 정치 지도자들과 젊은 지도자 장개석 간의 갈등, 특히 장개석이 이제 그들을 몰아내고 국민당의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도 그런 사람들을 반공을 내세워서 이들과 공산당과의 어떤 그 내통, 협력 이런 것들을 빌미로 이들을 소탕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그 당시에 어떤 협력과 더 많은 사람들이 중국이 통합을 이루어서 저 열강들의 그런 그 침략에 저항해야 될 이 시점에 국민당의 어떤 최고 권력을 놓고 어떤 정치 투쟁을 벌인 장개석은 그렇게 자유롭지가 않고 좋게 평가를 받을 수가 없었던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와중에 또 마침 일본이 중국을 전면적으로 또 침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개혁파와 예를 들면 민주당이라고 합시다. 보수파 뭐 통합 미래당인지 거기를 해봅시다. 그 둘이 싸우고 있었는데 일본이 쳐들어왔어. 어떻게 돼요?
일단 잠시 중지단하고 일본 놈들하고 싸우다가 그 다음에 그게 정리되면 다시 이제 국내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해야겠죠. 그런데 이 강계석은 판단이 그게 아니야. 일본의 침략은 감기 정도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이 공산당 세력들의 확산은 암적인 존재이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공산당부터 퇴치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일본의 전면적인 중국 침략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어떤 표면적으로 형식적으로 대응할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공산당 소탕 작전을 계속 주력하는 것이었죠. 자, 그래서 뭐 공산당은 뭐 도망가다가 저쪽 중국의 서북 쪽에 있는 샨시성이죠. 섬서성의 연안 지역에 그 거점을 마련하고 거기서 이제 공산당 운동 뭐 이렇게 하고요. 그 와중에 공산당 내부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던 친소련파, 소련 유학파들이 다 물러나고 이 순토종 출신인 마오쩌둥이 공산당의 지도자로서 부상하게 되고 그의 사상과 그의 어떤 사회주의적인 그런 이해를 그 자기를 따라온 만리장정을 통해서 쫓아와서 생존에 성공한 사람들을 연안 지역에서 앉혀놓고 뭐 정풍운동이다 뭐 이런 것들을 했죠. 자, 그래서 이제 일본이 침략하는 데 따라서 수수방관하는 그 장개석에 대한 국내 여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악화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또 공산당과 국민당이 또 하나가 되어서 중국을 침략하는 일본에 대해서 힘을 모아야 한다. 이런 것들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개석은 끝까지 안 하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 서한사변 알죠? 서한사변, 시안, 그죠? 서한에 원래 거기서 이제 공산당과 대치하고 있는 장학량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장학량은 원래 동북 군벌 출신인데 국민당에 나중에 합세했죠. 왜냐하면 장학량의 아버지는 장장님, 짱쭈오린인데 그 사람을 일본 놈들이 그 열차 사고로 위장해서 살해했어요. 그래서 그 짱슈에량, 장학량은 일본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장개석과 함께 하겠다. 그래서 전쟁도 하지 않고 국민당의 어떤 통일 전선에 함께 했던 그 인물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중에 거기서 뭐 국민당 내에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으면서 또 공산당 퇴치, 연안에 있는 공산당을 섬멸하기 위해서 그 진두지휘로 나가 있는 게 바로 짱슈에량인데 이제 그 거기 그런 그 공산당 섬멸 작전의 최고 지위에 있는 장학량을 그 장개석이 이제 격려차 서안을 방문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장학량이 장개석을 구금하죠. 그래서 야 지금 일본이 쳐들어오는데 지금 중국하고 싸울 일이 뭐 있어? 공산당이랑 싸울 일이 뭐 있니? 안 된다. 말 생각을 바꿔라. 이런 식으로 이제 감금을 해서 장개석이 어쩔 수 없이 그 당시 연안에 있었던 공산당의 대표자인 주은래라고 하죠. 그와 함께 어쩔 수 없이 타결을 합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중국 공산당과 국민당의 협력이다 해서 2차 국공합작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이후에는 각자 또 흩어져서 협력도 하면서 일본과의 전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이 결국은 2차 세계대전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된 이후에 결국은 1945년 8월 15일 날 일본이 전격적으로 항복을 하면서 이 중일 전쟁도 끝나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됐겠어요? 일본과 싸우다 보니까 중국 공산당의 전투력이 더 좋았어요. 그동안 뭐 도망 다니면서 게릴라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싸웠죠. 무기나 이런 물자가 좀 부족했을 뿐이지
뭐 지지하는 사람들도 농민들 중심으로 해서 공산당을 많이 지지했고, 특히 일본과 일치 항의를 주장했던 이런 공산당의 태도는 당시 중국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였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일본과의 전쟁에서 국지 전투죠. 뭐 국지라기보다는 뭐 그렇게 넓은 중국 땅에서 여기저기서 전쟁을 하니까 그 전쟁에서 승리는 공산당이 더 많이 했다는 거예요. 국민당보다. 국민당은 뭐 군기 빠졌죠. 뭐 물자는 많지만 이걸 내가 왜 싸워야 돼? 뭐 이런 여러 가지. 왜냐하면 장개석의 그런 지도력에 모든 사람들이 다 충성하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 모르지만, 그렇게 최고 지도자의 작전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애국주의와 민족주의에 고양된 사람들은 오히려 공산당들이었고요. 국민당은 뭐 과거에 군벌 출신들도 많고요. 장학래도 엄밀히 따지면 군벌이었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 밑에 있었던 사람들, 뭔가 권력을 누렸던 사람들인데 지금 일본과의 전쟁에서 뭐 이렇게 목숨 못 치고 하겠는가,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결국은 그런 그 공산당과 국민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 그리고 공산당과 국민당의 실질적인 어떤 전투력은 공산당이 훨씬 강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지역, 일본이 점령하고 있던 지역을 몰아내고 차지하는 것이 결국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그 연안 지역에 그냥 확 쪼그라져 있던 중국 공산당의 영역은 이제는 중국 전체로 확대되고, 특히 중국의 동북 지역, 우리나라 그 북쪽에 있는 그런 지역에서의 전투, 이런 것들이 아주 뭐 혁혁한 전과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때 우리나라의 어떤 그 독립운동을 했던 그런 분들도 사실은 2차 세계대전 직전까지는 중국 공산당과 함께 일본에 저항해서 싸웠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민족 투사들도 중국 공산당과 함께 손을 잡고 항일 전쟁을 치렀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나름 뭐 전과를 세운 사람도 있어요. 그 얼마 전에 그 중국 얼마 전은 아니지만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요. 중국 정치협상회의라고 있죠. 중국에는 정치협상회의하고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두 개가 있어요. 그걸 양회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정치협상회의 주석이 조남기라고 조선족이었어요. 조남기 장군이라고 있었어. 인민해방군 장군이에요. 그 사람이 뭐냐면 바로 그때 중국 땅에 들어와서 항일투쟁을 하다가 그때까지 남아 있었고, 그래서 중국 내부에서 거의 최고의 군권을 장악한 그런 사람으로 남아 있었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당시에 이 중일전쟁에 우리나라 항일 투사들이 얼마나 많은 전과를 올렸는지, 어찌되었든 그러한 덕인지 일본과의 전쟁에서 공산당이 훨씬 많이 승리를 했고 국민당은 그런 전과를 올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전체에서 이 전체를 차지하고 있던 일본을 몰아낸 자리에는 공산당의 깃발이 꼽힐 수밖에 없었던 거지.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일본을 다 몰아내고 2차 대전이 끝나고 나니까 전국적으로 보니까 거의 국민당에 육박하는, 어떤 데서는 어떤 면에서는 국민당보다 공산당이 더 많은 지역을 통치하고 있더라는 거죠. 점령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이제 정치적인 협상을 해야겠죠. 일본이 물러났으니까 공산당과 국민당이 협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되겠냐 이거지. 둘 다 군사력 다 가지고 있고, 정치 정당이 군사력을 가지고 있나요? 우리나라 미래통합당 군사를 갖고 있나? 아니잖아. 그죠? 그렇지만 중국은 저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공산당, 국민당 이런 정당 안에서의 어떤 군사력을 통제하고 지휘하는 그런 그 통제력은 어마무시하다는 거죠. 그게 이제 지금도 남아 있어서 중국 공산당 내 군사위원회 소속이다 그러면 그런 군사위원회 주석이다 그러면 중국 인민해방군의 군 총통수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당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어찌되었든 국민당도 군사력을 가지고 바탕으로 하고 있었고, 공산당도 인민해방군, 뭐 팔로군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군사들이 권력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양대 군사력이 충돌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중국의 내전인 거예요. 내전. 응? 내전을 통해서 결국 누가 이겼습니까? 바로 공산당이 이겼습니다. 공산당의 승리는 어떻게 보면 이 일본의 침략 덕분에 그 기회를 이용해서 중국의 세력이, 공산당의 세력이 훨 강해졌다는 것. 이런 그 일본 침략에 대한 그 국민당과 공산당의 극명한 입장 차이. 적극적으로 항일 전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수수방관하고 뭐 국제사회에서 그걸 해결하도록 그냥 놔두자라고 하는 국민당과 이런 입장 차이가 국민들 전체에게 알려지고 그에 따른 지지도가 달라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특히 중국 공산당은 뭐예요? 원래부터 게릴라전을 하고 하더라도 농민들을 중심으로 했다고 했잖아요. 농민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점령하는 지역마다 지주의 땅을 뺏어서 소작농들에게 나눠줬어요.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민당에 쫓겨서 막 만리장정을 떠났어도 가는 곳마다 환영을 받았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많이 죽고 뭐 그래도 그 병력이 점점 더 늘어났다는 거. 지지력은 더 늘어났다는 거. 그리고 항일 전쟁에서도 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자는 그런 입장에 강했기 때문에 국민당보다 훨씬 지지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지. 바로 국민의 지지, 그죠? 뭐예요? 그 옛말에 그런 거 있잖아요. 국민은 물이다. 그리고 정치 권력은 배다. 근데 국민이 노하면 배를 삼킨다. 뭐 이런 얘기가 있듯이, 응? 이게 이제 성현의 말이기도 하지만 어찌되었든 국민의 지지, 공산당에 대한 그런 당시의 중국 국민들, 농민들 대부분이었지만 그들의 지지, 그리고 이들이 국가와 민족, 그리고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결국은 이 결과로 공산당이 국민당을 대만으로 쫓아내는 그런 결과로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좀 복잡하고 뭐 디테일한 얘기들은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식으로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회주의를 실천하려고 하는 이런 중국 공산당에 대한 좀 맹목적이라기는 그렇지만 이렇게 눈에 봤잖아요. 경험했잖아요. 훨씬 애국적이고 좋은 정치 세력이다라는 것을. 그래서 결국은 물론 방금 얘기한 것처럼 중국 공산당 혼자 싸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민당과 반국민당 세력, 안티국민당. 안티국민당은 공산당이 아니라 공산당 플러스 여러 가지 정파들이 소수민족도 있었고 또 우리나라 같은 똑같이 일본에게 곤욕을 치르는 그런 국가의 사람들 출신의 우리 조선족 같은 그런 사람들도 다 공산당을 지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949년에 드디어 중화人民共和国가 탄생이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사회주의 국가 건설이 있는데 요거는 잠깐 쉬었다가 또 합시다.